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산물 유통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농수산물 유통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의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 유통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수 담당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당 권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군 농업인의 위상 제고와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저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 근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농산물 유통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202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12건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각종 행사 등이 취소됨에 따라 1억 6,2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2월 사업 추진 현황은 사고 2월이 17건 4억 4,093만 8천 원 중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5건 2억 825만 원이며 4페이지 명시 2월은 4건 8억 3,803만 4천 원 중 1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3건 8억 3,553만 4천 원에 대해 명시 2월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 사업 현황입니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함양군의 미래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 1건이 지난 5월 발주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사업은 해당 사항 없으며 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수강기간 중 305건에 대해 사업 추진하였고 총 사업비 72억 3,654만 8천 원 중 75억 7,694만 6천 원에 대해서 집행하고 해외 마케팅 및 특판 행사 지원 사업 등 118건 1억 3,462만 원에 대해 반납 조치하였으며 36페이지 민간 행사 사업 보조는 3건 2억 1,300만 원 중 3건 2억 1,194만 1천 원에 대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중간 부분 2021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정감 현황입니다. 28건에 대해 3억 7,398만 8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항목별 정감 사유는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및 38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민간위탁 사무 현황,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39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은 2개 위원회에 대해 서면 및 대면으로 각각 1회씩 운영하였고 함양군 명품 농산물 품질 인정을 위해 신규로 설치한 위원회 운영 사항과 법률에 의거 폐지한 위원회 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12번째 항목인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5건과 13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4건, 다음 41페이지 14번째 의회 현장 점검 조치 현황 1건에 대해서는 전부 처리 완료하였으며 15번째 위임 및 위탁 사업 현황과 16번째 탄원 진정 건의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2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현황은 수감 기간 중 57건을 접수해 57건 모두 정상 처리하였고, 불허가 민원 및 18번째 군정 질문, 그다음 19번째 특별 회계 운영 현황, 20번째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의 2021년 부진사업 추진 현황은 30건 24억 3,702만 원 중 10억 222만 8천에 대해 집행하고 12억 7,897만 2천 원은 2월, 1억 5,582만 원은 미집행하였으며 2월 된 주요 사유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등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사업 지연 및 코로나 등 여파로 2021년도 수출이 감소됨에 따라 생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등을 명시 2월시켜 사업 추진함에 따라 2월 금액이 발생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미집행액 1억 5,582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 유통가에서는 우리군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77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농업인 조기 영농 정착을 위한 5개 분야의 사업을 비롯한 농업 실습 공간 제공,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및 교육 등을 통해 청년 농업인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함양군 농특산물 유통 채널 다양화입니다. 다양한 유통 판로 확보로 농업인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 지원 사업으로 군 직영 로컬푸드 및 쇼핑몰 운영, 각종 직거래 행사 및 특판 행사 개최, 대형 쇼핑몰과 연계한 온라인몰 입점, 또 양파와 사과에 대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등을 통한 함양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현황은 금년 20일에 700여 명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친환경 또는 GAP 인정 의무 교육과 병행해서 교육 추진하였으며, 48페이지 청년 농업인 경영 실습 임대 농장 운영 추진 현황은 함양읍 백천리에 위치한 3동의 임대하우스 중 2동에 대해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임대 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4개의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과 50페이지까지의 농기계 종류별 대여 현황, 51페이지의 농기계 기술교육 운영 현황 및 주요 부품 구입 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2021년부터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시행한 노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27대의 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해 폐차를 완료함으로써 2억 6,92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페이지 중간 부분 함양군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기간제 2명을 사역해 농산물 유통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내의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53페이지 5개의 군 직영 로컬푸드를 운영함으로써 전년도 19억여 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영세 소농의 판로 확보는 물론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3,200만 불의 수출에 이어 올해 4천만 불의 수출을 목표로 미국 LA 함양군 베이스샵 운영, 베트남 및 홍콩 수출 바이어 발굴,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공격적 해외 마케팅을 비롯한 다양한 수출 지원 시책 추진과 더불어 수출 전문업체 및 농업단지 27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국민요리교육관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특성화한 요리교육을 비롯해 자격증 취득과정 등 6개 과정 50회에 걸쳐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54페이지 하단부터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현황은 창업농 등의 공동실습과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 2010년 최초 설치 이후 동결건조기, 분석장비 등 13종의 기계장비를 활용해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하단 농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을 장려해 물레방아골 함양 농산물을 브랜드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과, 배 등 현재 28개 단체에 대해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농촌민방 노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내방경 만족도 향상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내 220여 개소의 민박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강기간 중 13개소의 농촌민방 노후시설 시설 개선 사업을 비롯해 현재까지 50여 개소의 노후하던 민백에 대해 시설 개보수와 병행해 사업자 마인드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6차 산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매와 더불어 2차, 3차 산업을 통해 보다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와 농촌 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레일 및 농진청 등과 연계해서 2020년 10회에 걸친 생기발랄 투어, 또 2021년 9회에 걸친 농뚜레일 투어, 또 올해는 18회에 걸친 농뚜레일과 함께하는 함양 농촌 관광을 통해서 기차역이 없는 우리 군이 기차 여행의 대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군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산물 윤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기 이전에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유통과에 자료 제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감사 자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금대근 의원님.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금대근 의원입니다. 우리 이거 4페이지에 보니까 푸드 플랜 수립 연구 용역을 줬네요. 예. 이게 뭐 어떤 용역입니까? 예, 요 용역은 저희 유통뿐만 아니라 저희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소비자의 개까지 가는 이런 유통까지 함양군 전체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런 걸 용역을 줬으면 어떤 뒤에 또 다른 또 어떤 결과가 좀 좋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결과 이런 거는 계획을 수립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 지금 추진 중이고 이제 나중에 용역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함양군의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요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간에도 요 군의원님들께 한번 용역 중간 결과 보고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46페이지 보니까 대소품물 운영, 뭐 라이브 크로스 마케팅 이런 게 있네, 그죠? 네네. 이게 우리로 봐서는 3억 7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 주로 어떤 뭐 농가 위주로 해서 품목은 어떤 겁니까 이게? 이거는 3억 7천만 원을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요 30개 업체가 참여해서 3억 7천만 원의 소득을 지금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37만 소득이 없어가지고 이제 삭감할 수 있는 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소품물이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발굴한 이제 그 유통 바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어하고 이제 관내 업체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30개 업체가 요 바이어를 통해서 뭐 GS몰이라든지 티몬이라든지 이런 데 입점해서 농산물 판매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요 중간에 있는 바이어가 이런 뭐 유통에 그러니까 저 택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핸들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어가 지금 하는 거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그 바이어가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농산물 대해서는 선정은? 예, 저희가 뭐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요 바이어를 발굴을 해서 농가에 이런 참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요 업체에서 하는 거고, 요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판매에 대한 수수료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가지고 요분은 나름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농가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산물들을 이런 바이어를 유통망을 통해서 또 최대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뭐 나이버 컨버스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뭐 용어 자체가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뭐 우리 함양의 농민들이 이런 용어를 뭐 좋은 제도가 안 좋아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책자로 봐서는 좀 쉽게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 좀 소통을 좀 신경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말이죠. 지금 농산물 유수대에서 운영 현황이 나오네, 그죠? 네네. 농업기술센터 별관에 요 기관지를 임명했었는데 이 지금 수출 및 국내 유통, 노컬푸드, 쇼핑 운영 이런 시장 상황들 좀 막중한 임무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기관지 두 명이 이런데 하는 역할에 전문성이 있습니까? 어떤 자격으로 뽑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중요한 역할 같은데. 예, 요거는 이제 뭐 전문성이 있는 이제 기관제를 저희가 뭐 따로 계약을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4년째 지금 현재 요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는 뭐 해외 마케팅을 좀 발굴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저희 농가에서 수출 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 잘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 업체에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쇼핑몰 운영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이제 저희 그 물건 같은 거 이런 거 만약에 이제 저희 쇼핑몰에 소비자가 뭐 구매 요청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농가에서 그 일일이 다 응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담당자가 이제 소비자하고 응대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뭐 제품 발송이 정상적으로 되어졌는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수출이랑 뭐 이런 걸 아시다시피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농산물을 이 수출은 제일 큰 문제고, 대형 그 유통업체에 이렇게 물건 납품하기 위해서는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그 자리 같은데 이 기관제 2명으로 되겠습니까? 이런 막장 임무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도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함양군 미래 먹거리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요 용역의 범위 안에서 저희 유통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다 같이 포함해서 지금 현재 함양군의 이런 푸드 플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우리 그 직영 노컬푸드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5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납품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납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함양군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이런 뭐 농가면 일반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제 입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지 여부라든지, 또 가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식품 가공업체 등록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합법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가 없으면은 그럼 다 입점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영세소농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100% 함양에서 난 농산물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 타 지역 농산물로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100% 함양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만 입점되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아시다시피 이거 요 앞에 언론 나오고 있지만 그 대금 증상 관련 문제에서 그죠? 네네. 사고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없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해 놨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관리 감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을 기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업무 담당자가 그 매일매일 입장 그 금액 그 현금 부분에 대한 누수였었거든요. 그래서 현금 매출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가 다 확인하고 입금시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다 담당 회장님이 뭐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통장 잔고하고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금 현재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일단 지금 53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우리 수출팔로 확보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네네. 이 실질적으로 이 수출협회 우리 지금 있잖아요. 함양군 수출협회. 예.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실질 수출에 대한 어떤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지금 현재 요 수출 를 저희 이제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수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또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출농가 개별 하나하나 가지고 하기는 참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협회하고 또 저희 관내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그래서 해외 마케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출을 보내려고 하면은 통관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참 많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인드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수출진흥협회에서 원래회를 한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원래회 할 때 또 수시로 이제 전문 강사님을 초청을 해서 그래서 마인드 교육도 또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함양군 수출협회에서 이 농산물 판매해서 대표적으로 몇 분이 미국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 네. LA 나와 있네, 그죠? 네네. 예를 들면 제가 말한 거는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참 우리 농산물 팔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참 수출로 해서 수입 증대를 가서 노력하는데, 우리 군에서 실질적인 비행값이라 정도는 대주는가 싶어서 제가 실질적 지원을 묻는 겁니다. 예, 비행값 정도는 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쓸데없이 돈 딴 데 내버리지 않고. 지금 이제 미국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미국 아시다시피 그 멀리까지 가서 이거 좀 농산물을 한 개, 2개 더 팔아보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가락하면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좀 해주시는 바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뒤에 보니까 56페이지 농촌 민박 노후시설 개선사업 하고 있네, 그죠? 네네. 이게 요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농촌 민박 일을 좀 고쳐준다고 사람들이 옵니까? 요즘 신식 펜션에 밀리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뒤에 확인을 해봤습니까? 네네. 여기 운영은 다 정상적으로 잘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요 농촌 민박이 지금 되어져 있는 지역이 주로 마천 쪽에, 관광지 쪽에 좀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되어져 있고, 나머지 이제 기타 지역에도 있는데, 성수기에는 보면은 방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민박은 활성화되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되는 게 모니터링을 한 건 아니죠? 모니터링을.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모니터링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우리 농촌 지역 민박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단순 이거 보여주식 이런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누구라도 요즘 이런데 유원지나 이런데 계곡에 휴양지에 가면 좋은 펜션이 있는데 가지고 이 민박 가는 데를 좀 민박 잡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래는.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민박이지.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좀 지향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내가 군현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 펜션도 대부분이 요 민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있었던 민박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요런 민박들이 너무 좀 노후화되어져 있는데 손님은 또 계속 받아야 되고 이런데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한 업체에 보통 보조 500만 원, 자부담 이제 5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이제 간단한 이런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보십시오. 교북 민박, 교북이 어디 있는 민박입니까? 예, 밑에 또 보십시오. 상림 민박 이리 돼 있는데 말은 마천지게로 가지 않습니까, 죠? 이 말이 하고 버리 틀리잖아요.
이제 대부분이 마천 쪽에 좀 집중이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이제 보통 이제 지금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들어오는 민박은 군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요 근래에 생겨져 있는 이런 펜션이라든지 이런 민박보다는 많이 좀 노후화되어져 있는 민박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요즘 참 그 대세가 농촌 6차 사업 요즘 대세인데 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기차 여행을 추진하고 있네, 그죠?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차가 여기까지 안 오면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되는 겁니까? 제가 보통 이제 서울이나 부산이나 또 타 지역에서 기차를 그러니까 농진청이나 이거는 코레일하고 다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기차 여행 상품으로 해서 뭐 서울에서 뭐 남원역까지 아니면은 뭐 대전역까지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대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저희 함양까지 와서 투어 여행을 하고 다시 기차를 타고 돌아가는 형태 그런 형태의 여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차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함양군이 코레일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농두레일 관광지로 지금 현재 뽑혀져 있고 또 농진청에서도 그렇게 또 해서 저희 뭐 군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차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체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남원 대전에서는 그 교통편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 겁니까? 네, 남원- 우리가 제공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버스를 저희가 저희 간내 이제 관광버스 그거 하나 보내주면은 그럼 이제 그 버스 타고 와서 투어하고 이제 다시 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냥 그 쉽게 관광만 하고 그냥 바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죠? 아닙니다. 체험이 아니고 뭐 어떤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관광도 들어가고 체험도 들어가는데 보통 요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 함양에서 보통 2식 이상, 그러니까 점심 저녁은 저희 관내에서 당연히 이제 식사를 하시고 또 요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체험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여기서 지출을 하시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 오시는 분들에게는 여기 뭐 보통 함양 사랑 상품권을 10,000원짜리를 거의 다 상품 안에 그러니까 그 소비자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상품이면은 그 안에 함양 사랑 상품권이 의무적으로 한 10,000원짜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0원 갖고 사실은 살 게 별로 없다니까 그죠? 그럼 저희가 로컬푸드나 이런 데 이제 내라 드리면은 로컬푸드나 이런 데서 본인들 돈을 또 더 해가지고 농산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가시고 이런 형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군에서도 물론 차량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은 그 이상의 효과는 지금 뽑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차 산업 추진 현황에 혹시 잊어먹을 것이 싶어서 그럽니다. 그 농촌 체험 기차 여행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258명이 기간이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까? 예, 258명이 2020년도에 한 해 동안 방문한 인원입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입니까? 예, 예. 2021년도 12월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258명이다, 그지요? 아닙니다. 2020년도에 258명, 또 그 밑에 보면은 2022년도에는 또 200여 명, 그 다음에 현재 이제 2022년도에는 한 600여 명 방문했습니다. 2020년도 258명인데 이 사업이 이 세밀한 검토 없이 일이 진행되면은 1인당 보통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대주는 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1억을 해가지고 해주는데 이 사람들 한 40만 원씩 들어갑니다. 40만 원씩 들어가는데 1인당 40만 원을 우리 농촌에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이 내용을 상세히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다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군민 요리 운영에는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좀 더 품목을 넓혀서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우리 주부들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히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 보조 사업들에 보면은 중복 지원이 좀 많아요. 아니면 책은 볼 거 없고, 중복 지원이 있는 부분들은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가지씩만 받도록 또 다음에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한 해에 중복 지원이 있어.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또 혜택을 받지 않았던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농기계 쪽에서 조금 제가 시간을 좀 끌겠습니다. 우리 그 농기계 보면은 임대사업소에 비치는 많이 되어 있는데 정말 그 쓰지 않는 기계들이 많이 있지요. 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전번에 한번 얘기해 주실 싶은데 가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정말 우리 농가에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 기계들만 좀 비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내용 연수가 지난 기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좀 가감하게 삭감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오래되면은 쓰는 사람도 불안해서 마음대로 써도 못하고 또 효율이나 성능 면에서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 새 기계가 5만 원 하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거 감가상각에 의해서 본전 다 찾았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임대료를 좀 깎아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성능 면에서 효율 면에서 떨어지면은 1시간에만 할 걸 2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농가들은요. 예.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손해가 안 보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검토 사항에 보면은 재검토 우리 조례에 다 나와 있어. 재검토 사항 읽어드릴까요? 훈령, 예구 등의 발령 및 관리 관한 규정에 따르면은 그것이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면은 이 시점에서 다시 그걸 타당성을 검토해서 뭐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한 번도 안 해봤지요? 예, 이 부분은 예, 제가 좀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적하신 이런 걸 부분. 좀 예. 검토해가지고 뭐 기계가 애를 자주 미기는 기계들은 정리를 하고 또 새 걸로 해주면은 농가들도 좀 안술하겠나. 요거는 진짜 한 부탁 더 드리겠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편하게 기계 숙지를 아직까지 덜 됐기 때문에 이런 막 유격들이 많아요. 기계들이 보면은 특히 그 우리 미니 포크레인 하나 예. 유격이 많기 때문에 아마 쓰는데도 혼동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새 걸로 그때 아마 교체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우진 의원님 하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혹시 뭐 위탁이나 직영이나 그런 부분은 또 고민해 보시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지금 직영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직영인데 앞으로 뭐 위탁이나 그런 쪽은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지금 뭐 위탁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현재까지는 아직 뭐 검토해 본 사항은 없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뭐 예. 또 한번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볼 만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예, 알겠습니다. 그 참고로 네네. 말씀드리면 금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와야만이 임대가 되게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년부터 그 마을의 일정한 장소에 배달해주는 소형 농기계는 배달해주는 그 서비스를 추가해서 하려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놓고 조례도 이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만 아마 의회에서 잘 승인이 되지면 네. 내년 마을까지 임대 배달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좋은 쪽으로 가야죠. 농민이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55페이지 어제 제가 근데 또 다른 과에 잘못 질의를 했다가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이거는 이쪽 과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농산물 명품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포장재 이야기를 제가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포장재 뭐 지원 이런 거 많이 가는 데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원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근데 이제 뭐 환가하는 사람은 환가도 좀 해달라 뭐 가는 데마다 이제 이야기하는 데가 많아서 다 해주면 좋지만은 또 그것도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이제 좀 될 수 있으면 좀 되도록이면 다 되면 되는데 안 되는 거는 또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함량의 대표적인 사과 박스가 한 개로 안 나가는 거 그거는 왜 그런지 이제 뭐 그게 단체별로 예. 장목반별로 나가서 그렇지. 이게 이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문제가 좀 있다고 지금 현재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현재 그 요 지원하는 경우에는 물레방앗골 함량이라고 저희 이제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박스에 대해서 이제 요런 포장재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통된 디자인이 없다 보니까 그 각 그 장목반마다 개별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다 그냥 물레방앗골 함량이라는 마크만 새겨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군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화가 좀 되어져야 되는데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에는 그 따로 지금 현재 그 군에서 저희 이제 대표 농산물 몇 가지에 대해서 포장재 박스에 대한 공통 시안을 디자인 용역을 해서 그래서 현재 트렌드에 맞는 이런 포장 박스로 해서 동일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는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하려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관건입니다. 그래 내년에 저희 예산 올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군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군에서 이제 하나라도 명확하게 해서 예. 기초라도 하나 잡아놔야지 예. 뭐 예산 부분은 이거는 뭐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푸드 플랜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푸드 플랜 하면 우리 함량에서 추진되는 그쪽에서 나오는 뭐 사업적으로 하면 어떤 품목이 대략적으로 이거는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들이 요 범위 안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산물들을 생산을 하는 데는 어떤 형태로 생산하는 데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농가에서는 어떤 형태로 마인드가 갖춰져야 되고 또 마지막 최종은 이제 소비자에게까지 선순환되는 부분이다 아닙니까? 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뭐 유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행정에서 어떻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통이 어떻게 해서 소비자에게 진짜 함량군 농산물이 저희 그 뭐 치유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청정 이미지하고 연계되어져 있는 이런 이제 브랜드화가 되어지는 농산물이 어떻게 유통이 될 것인지까지 같이 다 아우러지는 이제 이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생산에서 유통까지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참고로 그 말씀드리면 푸드 플랜이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애매한 포인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먹거리 관련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역 개발도 기본 계획이 있고 세부 계획이 있듯이 이제 먹거리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이 부분은 전반적인 걸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다른 또 세부 계획이 추진되는데 이 기본 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그 국가 정책하고 우리 도의 정책하고도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사업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비 보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 좀 유리할까 싶어서 기본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경상남도도 푸드 플랜이 있고요. 또 중앙정부도 있고 그래서 지방에도 이제 함량군 푸드 플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용역을 주서 일하는데 이 사업이 이제 잘 되었으면 해서 우리가 끝까지 네. 기본 계획을 수립해놓으면 기본 계획을 가지고 이제 도에 네. 또 농진청에 이제 그게 코드에 각각 맞게끔 용역만 하고 이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항상 이 기본 계획이 없으면 이제 보조사업 대상에서 네. 중앙부에서 평가할 때 네.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예.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간 보고를 의회의 군의원님들께 따로 한번 하도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펜션 관계 그거 이제 그 지원 사업 그 마천 쪽에 그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또 한번 그 현장 점검 나갔을 때 그 마천 쪽에서는 이제 그 관광객이 많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자연휴양림이나 그런 쪽에 손님이 많은 거에 대한 그 원주민들은 자기들이 손님을 많이 받고 싶은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노후화된 자기들의 그 펜션을 가진 원주민들은 불만이 좀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또 그런 실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좀 예산을 많이 좀 했으면 하는 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좀 전달을 합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배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영재 의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전과에 네. 제가 예산 효율성을 일괄되게 주문을 좀 했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우리 유통가 예산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700억 예산 중에 전체 우리 군 예산의 1.64%고 거의 102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우리 그 함양군 보건행정의 예산과 거의 맞먹어요. 네. 함양군 38,000 인구의 보건행정 비용과 같은 예산을 정한 소진을 하고 있는데 유통가에서 하는 이런 특정 다수의 농가, 그죠? 네. 우리가 가수, 또 다른 그런 특정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자 이제 선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다 이제 공개적으로 또 공모의 절차를 거쳐서 현재 이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까 또 김윤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이게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이제 이런 일도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모니터링을 하고 다 이렇게 체크는 합니다만은 또 이제 각 분야마다 일이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좀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다수라면 조금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줄곧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는 우리 국민 전체를 봤을 때 말입니다. 예. 아는 사람들은 상대적 혜택을 못 보는 문제에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곳에 불만이 다수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조금 해보고 우리 과다하게 이제 이월액이 발생 또 이월액의 증가 액으로 보면 기묘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놓칠 수가 있고 또 상실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 사업, 맹시든 사고든 그런 부분들을 행정집행이 조금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제가 예산 효율성을 좀 주장을 했거든요. 예. 정과에 우리 상임위 소관 정과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집행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해야만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에 접근을 좀 깊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우리 페이지 전반에 좀 대해서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4페이지 보면 이제 어떻게 추진 중인지는 모르지만은 부지가 미확보라는 이유로 당초 본예산에서 네네. 확보된 예산인데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본예산 예산을 확보해놓고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2차 초기까지 다 마무리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소하고 많고 적고를 다 떠나서 그죠? 네네. 그런 면에서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우리 7페이지 보면은 함양군 연합사업단에서 하는 사업 4억 4,400만 원의 공동 선별비 그 관계는 어떤 겁니까 내용이? 요 공동선별비 함양군연합사업단에서 하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농협 같은 경우에 이제 공동 출하를 하게 됩니다. 공동 선별해서 공동 출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요 해당되는 품목이 뭐 양파라든지 사과라든지 이제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요 선별 비리를 그러니까 공동으로 선별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아마 이 국비 보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함양군 연합사업단 거의 뭐 농협 그러니까 5개 지역 농협에 이제 양파를 출하하게 되면은 각 농협에서 출하하는 이제 이 공동 선별 작업하는 거를 저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요거는 지금 그렇게 출하하고 하지 않으면 있습니다.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 이제 요런 절차가 거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지역 농협 같은 경우에 그 저희 수매에 대한 뭐 무이자 자금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선을 하고 공동 출하를 해야 되는 거는 약간은 농협으로 봐서는 향후를 봤을 때는 요거는 좀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집행의 효율적 그 업무는 보시겠지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21년 농촌 교육농장 활성화 사업 운영 실적하고 네. 또 이제 농장 활성화 사업에 그죠? 거기 보니까 이제 자료 제출에 보면 단체명으로 봤을 때 물론 지역 제한이 있진 않은 것 같은데 대다수 우리 국민 대상이 아닌 단체로 예산이 조금 집행이 됐습니다. 과장님 요거거든요. 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예. 물론 지역 제한이 없는 교육 수행을 대상으로 집행을 했는데 아쉽다면 우리 군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교육 체험 아닌가. 우리 군 예산 쓰면서 그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요 농촌 교육농장 요 부분은 이제 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국민들을 위해서 물론 이제 요게 좀 되어지는 부분들도 뭐 물론 그런 부분들도 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만은 약간 우리 지역을 좀 홍보하는 부분도 좀 같이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 교육농장이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군을 또 방문한 이런 이제 뭐 학생들이라든지 또 일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이게 교육농장이 또 계기가 되어져서 다시 함양군을 찾게 되는 이런 선순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목적이겠지만은 아쉽다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목적이긴 하지만 또 우리 국민 대상으로 대상자가 없다면 또 뭐 좋습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못하는 또 우리 국민이 있다면 경험의 기회도 줘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운영 방향을 조금 더 찾으시 가지고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로컬 푸드요. 네.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로컬 푸드는 우리 휴게소 5개 휴게소에 있죠. 네네.
그 휴게소 개점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까? 개점 계약. 어디 뭐 도로공사하고 개정 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뭐 2년 단위로 뭐 도로공사하고 그 부지 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제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뭐 직접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뭐 만약 개장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하시면은 그는 저희 군에서 자체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개정해서 하는 로컬푸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네. 개점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도로공사하고 로컬푸드의 145개 업체에서 950여 품목으로 연간 상반기 10억 정도 이게 소득을 올리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개정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로컬푸드 판매장 안팎으로 보면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연계해서 밖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로컬푸드 이제 도로공사에 계약한 부분은 저희가 건물 지어져 있는 그 안에 부분만을 지금 현재 이용하는 부분이고, 요 근래 이제 사실은 저희도 그게 약간 이제 도로공사에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저희가 바깥에 그 매장 앞쪽으로 저희가 물건을 좀 빼내서 이렇게 판매를 좀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허가라기보다 좀 용인을 해줬었는데, 근데 요 근래에 로컬푸드 도로공사의 그 담당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직원이 바뀌고 나서는 여기 바깥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다니시는 보행자들의 위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바깥에 물건을 좀 내놓지를 못하게 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혹시나 이게 우리 지금 휴게소에 있는 함양군 로컬푸드 네 군데는 도로공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만들 때 협정에서 부지는 도로공사 부지고 건물 짓는 거는 우리 군에서 부담해갖고 우리 군으로 등기해놨기 때문에 그게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계속 운영할 수 없다,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 없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지 사용과 관련된 것만 도로공사가 이제 계속 법에 의해서 연장해 나가는 것이고, 지상권 건물은 함양군 소유라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소장님 말씀하신 그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같이 알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마찰 부분이거든요. 마찰은 뭐냐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과 같이 도로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이제 협약이라 해야 되나요? 뭐 계약이라 해야 되나? 그런 면에서 공간 내에서 판매를 원칙으로 하느냐, 공간과 연계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느냐를 제가 조금 묻고, 실질적 묵인 하에, 예를 들어서 직원이 바뀌었다 해서 업무가 일괄적이지 못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묵인 하에 했다 하면 그것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겠지만, 직원 한 사람 바뀌었다 해서 실질적 우리 소득을 올려야 하는 145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불이익을 당하면 농성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접근을 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사람 다치는데 갖다 야적해서 판매합니까? 뜯으면서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 가지고 소득 올리려고 하는 일개 업체도 우리 군이 보호해야 할 한 사람의 업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항상 어떤 우리 부지를 싸고 쓴다는 이유만 가지고 우리 당하는 걸로 로컬푸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면에서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리는데, 소장님 다른 생각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 도로공사 소유인데 이제 그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운영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그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할 경우에 그 연합회 사전에 협의된 데만 두 개, 세 개 한정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함양군 소유 그 판매점이라고 그 사람들 운영하는 그 방침을 어겨서 또 인도 쪽으로 매대를 또 늘리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군에서 눈치껏 조금씩 이렇게 특별 상품 나오고 하면 앞에 넣어놓을 수 있는데 대놓고 뭐 매대를 앞으로 낸다는 부분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장님 그리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 통행에 뭐 방해를 준다든지 뭐 그런 적은 사실적 안 느끼고 그 전에 이제 그렇게 조금 했던 부분을 당장 못하게 하니까에 대한 불평불만을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 롤크푸드 그 운영에 조금 더 그 도로공사 그럼 또 아까 그 연합을 했습니까? 그 부분들하고 조금 그 해결 좀 해서 일개 그 납품업체라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력을 보고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판매도 우리 판매 그 적어도 이래 여건도 만들어줬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52페이지 한번 좀 보면 농기계 우리 조기 폐차 사업 말입니다. 네네. 그 성과는 뭐 이래 이제 그 표와 같이 지속적 조기 폐차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조기 폐차를 하면 이제 이게 그 사실적 폐차 기준으로 보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복원, 뭐 이제 꼰치 가지고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 제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조기 폐차하면 완전 분해까지 완전 다 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복원을. 예. 그것이 폐차를 시키는 전자회의를 지원하게 주는데. 예. 그거가 단속이 될 수가 있냐고요? 예, 맞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대금 집행하기 전에 저희 담당 저희 계장님하고 직원이 현장 나가서 요기에 대해서 분해 완료된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군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뭐 당연히 사전에 차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묻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전체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일부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국민 건강 그 예산에 맞먹는 예산이 또 우리 유통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정 다수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다수긴 하지만 특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다수에게 공급되는 행정 예산이라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그렇게 좀 집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끝이거든요. 우리 유통과 끝까지 기다려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윤태 의원님 해주십시오. 그냥 궁금한 게 몇 개 더 있으세요. 우리 이게 보니까 산양삼 그 포장 박스가 2021년도 11월 달에 지급을 했는데 12월 달에 케인바이오에서는 산양삼을 안 키우잖아요. 키워요? 요 포장재라는 거는 이제 저희 군에서 일반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산양삼을 가지고 가공한 제품이 수출을 하게 돼서 요 수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나가는 포장재 지원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제품을 내가기로는 오염 방법으로 만들어내지 자기네들이 직접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네네. 그러고 지금 우리 농특산물 품질 인증제도 이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주 또 묻는 질문이었었고, 우리 그 소장님, 지금 우리 그 농사 짓는 분들 인증 제도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햇섭도 있고, 그 뭡니까? GAP. GAP에 대해서 우리 좀 설명 좀 해줘 봐봐요. 간단하게. 우리 이영희 과장이 이게 전문인데 아니, 제가 그러면은- 이제 아는 데까지만. 아니, 그러면 예. 나 두고. 이게 이제 저농약, 그 농산물을 키우는 저농약 또 무농약 이쪽으로 이제 농약을 적게 치는 생산물을 그 생산해갖고 유통하자 그런 취지로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왜 묻냐면은요. 지금은 약들이 모든 게 다 저농약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독성이 없어요. 아예 안 나와. 구할라크도 못 구해. 근데 그거 하나 안 하나 농사에는 똑같아요. 그리고 GAP 그 인증 받으나 마드나 농산물 판매는 잘 되고 있어. 그거 묻는 사람도 없어. 알아보는 사람도 없어. 근데 GAP에 대한 수수료가 엄청나게 지금 부담이 가고 있거든, 농가에서요. 근데 농가에서 부담이 가니까 우리 군비로 그걸 지금 대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연간에 얼마나 됩니까? GAP 우리가 인증 수수료 나가는 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제도가 햇섭은 그래도 시설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서 포장하는데 다른 이물질이 안 닿게끔 인정을 하는데 GAP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정말 의문스럽거든요. 이거 있는 사람이 인정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받은 농산물이나 안 받은 농산물에 똑같단 말이에요, 가격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센터에서 특히 소장님 주재하에 GAP 이거 품질 인정 이거는 정말로 그 개선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은 농산물 이용 축제들이 있어. 뭐 대표 축제가 3가지 개떡하는 건데 이거 뭐 보고 뭐 어떤 거 할라나요? 혹시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 그 농촌 이제 우리가 작물 관련해갖고 하고 있는 게 이제 다음 주에 민간행사 보조국의 민간행사 보조 사업에 보면은 농산물 이용을 해서 뭐 축제가 몇 가지 있더라고. 그 연면 단위로 지원하고 있는 게 다음 주에 있는 수동 사과 축제가 거기 해당이 되고 또 전번에 했던 이것도- 오미자 축제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전번에 많은 축제를 지금 간출다 이거죠. 또 이렇게 자꾸 남발을 하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너무 불편을 가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침에 뉴스 보니까 제대로 방송을 해주대요. 이번 천령문화재 축제 25,000명 관람객 왔다고요. 예, 그런데 19만 명으로 늘려갖고 제대로 좀 홍보가 되시기를 바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 GAP 이거 하고, 이거는 정말로 좀 우리 지평부가 알아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인증제도 이거 지금. GAP 관련돼서 좀 이 절차를 보면 우리 군에서 저농약, 무농약 이걸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진청 사업이 되다 보니까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무농약 뭐 이걸 관리를 해줍니다. 막말로 그게 검사소에서 진짜 내 무식한 말 하겠습니다. 자기네들 수익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제도 만들어가지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이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뭐 수익과 국가기관에서 관련된 스스로 거는 그래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 이게 그래가지고 따지고 GAP 보면은. 관련 사업이 우리가 전부 다 대부분 다 그 농진청의 국비보조 사업인데 그걸 통제를 하는 게 이제 농진청에서 그 내려온 사업비 집행을 통제하는 게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원이거든요. 아니, 내가 그 산하단체라서 아니, 그런 것 같으면은 GAP 인정받은 농산물하고 안 받은 농산물하고 차별이 돼야 되는데 차별이 안 돼주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이제 제가 많은 농사를 짓지만은 GAP 안 받습니다. 안 합니다.
똑같이 잘 나가. 정부에서는 근데 가격이 차이가 안 나. 똑같아. 뭐 수출과 뭐 우리 국민들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해서 GAP 사업을 도입했는데,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 효과를 못 보니까 저희도 참 안타깝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조정돼야 되지 않나 그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 GFP 인증 그 받는 수수료를 중단을 하면 어떠냐고요. 이거 뭐 몇 억도 아니고 몇십억이 지금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군비 같으면 또 뭐 그렇지만 국비 뭐 조금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우리 마음대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좀 세밀하게 다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우리 김윤택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걱정되는 게 축제, 농어촌과 지역의 축제 관련 부분은 지금까지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축제도 못하게 됐고 줄여왔고 읍면단위 축제를 줄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그 함양 각 지역, 면단위, 마을단위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지켜주기 위해서 좀 주민들이 인구는 자꾸 주는데 소침하게 돼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외부에 자꾸 알리자. 그래서 축제를 좀 확대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한 개 매는 한 품목 정도는 좀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살려보자. 그래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우리 지역도 알려보자. 그래서 또 우리 주민들이 축제를 통해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지역 활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확대하려고 내년 계획도 수립했고 예산도 지금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게 조금만 더 우리 함양군에 거주하시는 분들 생활이 좀 활기찬 또 관광객들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봐서 내년도 이 부분에 좀 예산 올린 거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고로 좀 참고하고 우리 국민들 목소리 좀 들으십시오. 이번에 우리 전령 문화제나 이 축제하고 나서 국민들 목소리 안 듣깁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천령문화제 참가했고 보도자료도 봤는데 천령문화제는 관광을 위해서 하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목적의 축제고 대다수 의견들이 조금의 축소를 하고 엄치고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유통과에서 읍면 주민들 활성을 하는 이 축제하고 조금 구분해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할 때에 그 지역에 나는 특별한 주제를 정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거는 우리가 뭐 사과, 뭐 오미자 이런 특정 그 지역의 특색을 살 수 있는 것만 한정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함양에서는 최고의 농산물이 지금 사과잖아, 그죠? 근데 사과 엑스포는 해볼 생각 없습니까? 엑스포는 이제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국가행사 승인을 받아야 돼서 그렇고 사과를 위해서 박람회 정도는 우리가 확대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문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됐는데 우리 의원님들 추가 질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47페이지 농업인 교육이 있네요, 그지에? 네. 예, 이거는 매년 하는 교육입니까? 예, 매년 하는 교육입니다. 예. 그러면 교육 내용이랑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조금 해주십시오. 이제 교육이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저희가 이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읍면 사무소를 순회해서 이제 농업인 건강 관리와 영농 기술 교육을 하나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품목별 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별 교육은 저희가 하기 전에 먼저 농업인들이 어떤 종류의 교육을 원하는지 좀 나름 수요 조사를 해서 그게 좀 원하시는 교육 형태로 이제 하는데, 아까 김태희 의원님께서 이제 GAP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GAP나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의무 교육 이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할 때는 그런 의무 교육 이수 시간을 다 충당할 수 있게끔 이 교육 프로그램에 같이 편성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강사진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됩니까?
강사진은 저희가 읍면에 지금 순회해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센터에 근무하시는 저희 지도사 선생님들, 지도사 공무원들께서 농업 이제 영농 교육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강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한 분은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저희 함양군 농업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교양 강좌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품목별 교육하는 경우에는 요 분야에 좀 권위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농진청에서 보통 관리하고 있는 강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사 이 부분은 우리 농진청의 그 강사 풀 리스트가 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농진청에 농업인들 관련 품목별 관련 기술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인정을 받은 그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농가에서는 이 교육을 받으면은 확실하게 이제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제 농사 짓는 데 도움도 되고 자기가 확실하게 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이 되겠네, 그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 종료하고 난 다음에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이제 활성화되면 좋은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지? 예, 맞습니다. 그럼 많이 이제 교육 참여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참여를 많이 시키려고 하겠네, 그지? 인원을 많이 모으고 바쁜데 이제 많이 못 오고 하겠네. 농가들은 많이 참여가 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몇 명 와라 이런 형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신청을 해서 교육을 이제 받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를 많이 하는 거 봐야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연초에 이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연초에 이런 교육들이 있는 거를 알고 미리 보면은 농가에서 거의 다 신청을 좀 하셔서 좀 신청으로 해서 예, 신청에 의해서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제가 추가 보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농기계 종류별 대실적도 있고 하네, 그죠? 네네. 이번에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농촌 지역에 보면 일이 참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 이 논밭 실수도 사실 기계를 못 다룬 분들이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사실 우리 지금 현실에 보면 동네 이장 다음으로 이 동네에서 이 말빨 좋은 사람이 본 게 이 시께서 트랙터나 이런 가지고 논밭 갈아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죠? 이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고령화된 농업 노인들을 실질적인 농기계가 임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서 직접 논밭을 갈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관리는 안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과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군수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해서 위탁 영농 대행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군의원님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 부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해보려고 우리 유통가소관이 아니고 친환경 농업과에서 그 대행영농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번 주에 입법하고 해놨습니다. 이제 대행영농단이 어떤 게냐면 5,000평 이하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많거나 또 일시적으로 사고가 나서 영농하기가 힘든 이는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한테 농기계 활용으로 어차피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기계를 직접 보지 못할 때 우리 영농 대행단에서 그걸 해주고 그분들한테 경운 또 농약 살포 수확 이걸 맡길 수 있게끔 하는데 조례로서 영농 대행단에 조금 더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입법해고 중입니다. 아마 다음 회기에 아마 이게 상정하려고 준비 중이라서 지금 현재 소규모하고 영농 취약하신 분들
노인분들이라든지 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영농대행단을 통해서 영농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제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농기계를 이제 내년부터는 직접 그 배달까지 해준다는 거 아주 진취적으로 그까지 나가서 좀 더 한번 나가서 그런 우리 이제 직접 피부로 느끼는 내용인데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다른 할 말은 없네요. 이제 참 잘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님. 예. 근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21페이지 163번. 우리 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는데 잠깐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에 있는 KM바이오 박성환 대표님이 지금 사업을 중단한 지가 언제쯤 됐습니까? 여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은 뭐 전년도 예? 제가 알기로는 사업은 전년도 하반기부터 뭐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라는 이야기는 2021년도 이야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란 인정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보조를 이리 주고 했는데 요 관계도 좀 점검 좀 해주시고. 네네. 177페이지 177번 KM바이오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소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군하고 어떤 관계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박성환 대표를 한번 만나보려고 추진을 많이 했는데 못 만났어요. 다른 사람은 자꾸 조르에무 씨나 이런 사람이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분 이야기하면 내가 좀 그쪽으로 휘말릴 것 같아 박성환 대표를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에 여기 수출용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지금 서상에서는 한 개도 제품을 생산한 게 없습니다. 가보시면 그걸 잘라놓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한 사람 왔다 갔다 하고 맙니다. 이거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그래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거, 그 내용을 좀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한 건대근 의원님이 요 질의한 것 중에서 티몬, CS몰, 롯데 등 입점해가지고 30개 업체가 판매 실적이 3억 7천만 원 있는데 요 30개 업체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 현황인데 지금 중국 거는 어디죠? 중국 거는 내나지 함양읍의 백천리에 위치한 농기계. 함양읍에 있는 기고. 예. 그럼 북부 거는 어디죠? 북부 거는 안희면에 소재한 안희면에 있는 기고. 예. 남부 거는 휴천면 소재입니다. 휴천면에 있는 기고. 서부 거는요? 백전면에 있는. 예. 함양, 안희, 휴천, 백전에 휴천은 뱅곡하고 이 남부 건 같이 묶어서 그리 한 겁니까? 아니, 휴천은 마천하고 휴천하고 요 유림하고 요 일대를 관할하고 예. 있습니다. 그럼 서부 거는요? 서부권 같은 백전 뱅곡? 예, 맞습니다. 예, 백전 병곡의 요 근처입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상면, 서하면이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한번 한 개 설치해 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이제 서상서하는 물론 사용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북부권에서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임대 사업소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이라든지 또 계속해서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시설을 짓는다기보다는 농기계를 조금 더 많이 확충해서 넣고 그리고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농가에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부터는 우리 진병현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배송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여 농민이 작업할 때 적기적소에 공급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싶어서 혹시 여쭤보고 그런 계획이 아직 없다니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51페이지 농기구 순회 수리 서비스 이게 보통 보면 뭐 2에 1에 3에 4에 1이 되어 있는데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농기계 이제 수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가져야 되는 부분이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이제 뭐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직원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도 담당 직원이 이제 또 있어야 되고 이리 하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좀 문제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리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주 5회를 운영하고 싶어도 좀 그런 이제 인력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주 2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기계를 사용해 보니까요. 네네. 기술적인 능력이 좀 없는 편인데 젊음이 좀 있어서 그런 대로 사용을 잘 하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농기계를 사용 못하고 고장나면 방치해버리고 저걸 안 써요. 근데 한 번씩 그 농기계를 농기계 수리센터에 가서 이 수리를 하면은 비용이 사는 것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계시는 우리 농기술센터에서 이런 걸 한번 잘 연구해 하셔가지고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탈바꿈하는 마음에서 이런 농기계 수리하는 과정도 조금 늘려가지고 농민한테 이익을 줬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게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녹화푸드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개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농산물 전문적인 운영으로 녹화푸드점에 대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어떤 데는 뭐 농기물 기준 해가지고 녹화푸드점이 있고 하는데, 이 매장을 늘릴 계획은 지금 없으십니까? 예,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계획은 잡혀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삼산골 휴게소, 수덕면 산업단지길에 있고 대구 방향에 강주 방향, 대전 방향, 통영 방향 이 고속도로고 이거 녹할 푸드점을 개봤자 함량에는 상립 매장밖에 없거든요. 이 상립 매장을 조금 활성화시켜가지고 농민들이 질 좋은 농산물을 갖다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 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잘 세워보겠습니다. 잘 세워가지고 여기 보면은 판매 실적이 뭐 2021년도 4억 1,600인데 이게 정말로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로컬 푸드점에 이 4억 1,600이면 돈 얼마 되지 않는다니까 하루 판매량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이렇게 이런 걸 한번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면 농민들한테 큰 이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 수출 지원 추진 현황 및 수출 실적이 보면은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는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양파, 딸기, 버섯, 사과, 밤, 알로에, 음료, 떡볶이, 산양산 가공 등 이래 해가지고 수출액이 뭐 US 달러로 13,591불, 1,000불, 1억 3,500,9,100만 원입니다. 이걸 하나로 해보니까 190억 정도 되더라고요. 19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1년에 190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요거 참고로 위원장님 요거는 2022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 190억인 거고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가 한 3,2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하면은 좀 금액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네네. 그러니까 요 관계도 한번 우리 유통과장님이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 한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윤택 의원이나 모든 존경하는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인기 있는 이
교육 과정이 제가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여기에 막 인원도 많이 차고 있고 막 네. 또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많고 배우려 하는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사를 해가지고 교육 시간을 늘리든지 횟수를 늘리든지 해가지고 농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유통과에서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꽃감 축제 비용이 10억이 축제란다. 그 꽃감이 뭡니까? 꽃감 우리 46페이지 한번 보이시다 이거. 짚고 넘어가지. 민간 행사 사업 모델 프로그램 3번 31페이지 46페이지 보면 되겠네. 거기 보면 꽃감에 특판 행사, 직거래 행사 추진 및 특판 행사 참가할 때 한 1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드린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판매가 판매 10억입니까? 실적이 10억입니다. 판매가 10억. 그럼 우리가 네네. 예산을 얼마 정도 드립니까? 예산은 요거는 별도로 한번 제가 얼마 정도 하는지 제가 좀 총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은 더 들어가는 것 같고 2억은 들어가는 꽃감 축제에 축제 비용하고 참가 네네. 농가 네. 그 참가 농가에 대한 판매량 예. 이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문제점이 어떤 게 문제점이 있고 어떤 대책을 수립했고 향후 유통가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이끌고 농민한테 잘 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서면을 보고해 주시고 라이브 커먼스 생중계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라이브 커먼스에서 생중계 할 때는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은 없습니까?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올해 조금 지원했었습니다. 네, 지원이 있죠. 네네. 지원 내역. 네. 그리고 라이브 커먼스에 참가 농민들 주문 해낭 그리고 여기도 판매 해낭 관계를 좀 해주시고 작년에 포장밥솥 업체에 그 입찰을 붙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있죠? 그거는 저희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 농업가에서 하는 친환경과에서 내용입니다. 하는 겁니까? 네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 관계를 잘 좀 서면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중간중간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의는 이상 마치고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서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44페이지 19번 컴팩스의 확대 사업에 연계해서 과연 곧 우리 올해 생산 수매가 곧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수매량이 생산에 많이 못 미치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RPC를 갔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그러니까 이제 건장 품목에 대해서 네네. 건장 품목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전량 네. 수매를 이제 해준다라고 또 답변도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건장 품목이 네. 우리 군도 지금 조금 전 우리 농기 사업소도 서북부, 중북부 뭐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여기 4개 지역으로 해서 농기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네. 거기에 따른 품종 선택을 농민들이 달리 요구를 하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건장 품목이 아니다는 이유로 타 자치단체에 판매를 하러 갑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행정력을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건장 품목이 아니다 해서 건장 품목을 하면요. 우리가 이제 미질이나 이런 걸로 봐서 건장을 하는데 사실적 농민들은 생산량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군에서 지원하는 게 다양화돼야 되는데
우리 저울도 지원을 하고, 톰백 저울, 네. 또 이제 농가 근접 수매장, 등등 이래 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사실 톰백으로 수매를 하면 장비가 지원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그러면 이제 장비를 가지고 있는 또 장비 보유 농가는 사실 자가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또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할 사람들은 하고 안 할 사람들은 안 하지만 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견 들어볼까요? 예. 잠깐 품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잠깐 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비축미 이제 품목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조평배하고 상강배인데 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품목이 아니고 이제 공공비축미로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정부에 있는 품종 중에서 저희가 이제 전 읍면의 이장님들하고 산업계장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매년 초에 품목 선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러면은 그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농가나 또 쌀뜨num농이나 이런 분들께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품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품목이 선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상이라든지 이리 이제 좀 백전이나 이런 고랭지에는 이제 조평벼가 적합하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판단이 되어져서 조평벼가 선정이 되어졌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모작을 하는 데라든지 일반적인 논에는 상강벼가 이제 품종 선정되어져서 현재 제가 공공비축미로 그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 농협에서 이제 한다고 하는 품목은 저희 이제 공공비축미에 들어가는 요 두 가지 품목 외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권장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호진미하고 주청배인데, 근데 요 품종에 대해서는 농협에서도 이제 쌀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고품질 쌀로 좀 생산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공공비축미 외에 나머지 이제 품목들을 더 선정을 해서, 그래서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함양농협에서 이제 조합원 여부를 떠나서 품목만 맞으면은 그러면은 전량 다 지금 현재 수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품목이 아니고 이제 선정 품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톰백 수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농가에 지원하는 거는 이제 저희 톰백 저울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군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톰백을 하기 위한 이제 이런 부분 다른 이제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초에 농기계 관련해서 보조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 사업 시행할 때 이제 저희가 농가에서 어떤 품목을 선호를 하는지 수요 조사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요 조사 들어오면 이제 요 농기계 장비 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톰백 수매를 권장은 하지만은 또 일반 영세 소농은 톰백 수매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대별로 또 마을마다 또 다 이제 출하를 하기도 하고, 이거 외에 이제 내년에 좀 이제 아까도 건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영농 대행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 아마 이제 영농 대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그러면 좀 소규모 농가에서도 톰백 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농기계 지원을 하면 단서조항을 따라서라도 소농가 톰백 지원에 장비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대상자를 찾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대상자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게 의무적으로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효과적으로 장비 농기계 지원도 되고 톰백 수매의 효과도 있고, 이런 면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자료는 전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세심하게 계장님들 체크하시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